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이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교수님께 한번 한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대개 우리가 이제 그 핵폭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원자력 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개 원자력 발전소도 핵폭탄처럼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원자력 폭탄, 핵폭탄 무섭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가까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 되면 곤란하죠. 원자력 발전소나 그 핵폭탄의 원료는 우라늄입니다. 근데 우라늄 235라는 게 있고 우라늄 238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늄 235의 비중을 우리가 농축도라고 부르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핵연료는 농축도가 4% 정도입니다. 그런데 네. 핵 무기가 되려고 그러면 이 농축도가 90%가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고량주에는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맥주에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농축도가 4%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폭발을 일으키려고 해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서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려고 우라늄을 농축해서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폭탄을 만드는 데까지 몇 년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폭발을 일으킨다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그 우리 핵폭탄처럼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면은 뭐 벽체가 탁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수소가 이제 폭발을 한 거고 핵 폭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핵폭발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알고 있었던 그 폭발은 핵폭발이 아니고 네. 그 경남 용기 내에 수소가 네. 압력을 받아서 폭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 후쿠시마 원전처럼 그 지붕이 이렇게 수소 압력에 의해서 날아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후쿠시마 원전과 달라서 수소 폭발 정도 일어나 가지고는 뭐 지붕이 날아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지역이 끝장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죠? 원전 사고가 굉장히 드물지만 한 번 나면 끝장이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이 미국에서 이제 1979년도에 TMI 2호기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이제 러시아에서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러시아, 일본이 아직 끝장이 안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를 경험한 나라들이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원자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게 이제 폭발이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긴 하지만 혹시 환경적인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안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재산 보호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과 환경 보호 측면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국민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에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나서 자기 발전소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국민과 환경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님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원전 그러면 조금 전에 폭발할 위험성이 그렇게 없다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또 좀 우려스러운 건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 그 원전을 가동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쌓이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또 대단히 방사능을 많이 유출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이제 큰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용 후 해결료, 해체 뭐 이런 거에 필요한 비용이 그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고요. 원자력 발전 단가의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다음 세대한테 넘기지 않고 우리가 적립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 해결료는 대책이 없다 이런 오해인데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40년 동안 사용 해결료를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옆에서.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500년, 1000년을 보관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한 500년, 1000년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들이 과연 500년, 1000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500m, 뭐 1000m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묻어놓으면. 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립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용 해결료,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원자력을 폄훼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사용 후 핵 폐기물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이제 좀 안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아유, 잘 배우는 학생이십니다. 네, 네 오늘 정범진 교수님 모시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 그리고 핵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결코 공포에 떨거나 불안에 떨 필요 없다는 점을 오늘 알게 돼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